북한이 오늘 아침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코로나 유입이 대북 전단 때문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 비상방역 총화 회의라는 걸 열어서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이 내용을 직접 보도를 했는데 북한의 코로나19가 유입된 지 이게 91일 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위원장 스스로도 중요 연설이다라고 언급을 할 만큼 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알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 코로나 종식을 한다라는 것 대내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체제 결속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승리 주체로서 뭐 당의 승리, 국가의 승리, 인민의 승리, 나아가서 사회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보고에 나선 김덕훈 내각 총리, 또 토론에 나선 김여정 부부장과 이영길 국방상은 그 위기 극복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코로나 위기에 대한 북한의 승리 성포는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승리 정신을 가지고 향후 북한식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어제 이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참석을 해서 코로나19가 남측에 의해서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을 하고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북한이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김여정의 대남 경고 메시지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난 그 7.27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강조한 그 대남 강대강 전략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남측인 우리 측에 대해서 뭐 원수라든지 괴뢰라든지 보복적 대응으로 우리 측을 그 박멸하겠다는 그런 거친 표현이 네. 좀 마음에 걸립니다만 그 연설의 주제가 방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 평면보다는 대북 전단과 같은 이런 선제물 유입에 대한 경고 차원의 해석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코로나19가 우리 측에서 유입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박멸을 할 것이다라고 이 경고를 하는 게 코로나가 처음 유입됐던 91일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식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제 뭐 이 그 다수의 전문가들은 네. 이 북한에서 코로나 이 전염성 유입이 뭐 북중 국경지대의 그 밀무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측의 대북 전단 그 선제물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일부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이 사람이 아니라 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측의 전단물 선전물에 의해서 이 유입됐다 이것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시 이 재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아마 이런 걸 볼 때 물론 이제 이 남측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네. 어찌 보면은 그 북측 주민들에게 그 대남 적개심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더 고취시키면서 체제 결속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남측인 우리 측이 새로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전 정부에서 그 이 개정한 그 남북 그 이 관계 발전법 여기에서 그 대북 비라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묵인하고 있다. 막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자로 나서고
이번처럼 발언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또 처음이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물론은 이제 그 당 부장도 아니고 그 부부장이 당국과의 공식회의에서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좀 뭐랄까 경험은 있지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막 이런 측면에는 그 백두 혈통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백두 혈통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보다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가 그 대남 담당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예. 그 내부적으로 대남 적기심 고치와 함께 강력한 우리 측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이 대남 위협 발언으로 봤을 때 한미 연합 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계기시마다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해왔고 또 최근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왔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이 북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선신보에서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서 북한의 이 대응 강도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약 한 50만 명이 동원되는 국가총력전의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예.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북한의 북한에 대한 전략 무기의 전개 가능성까지도 분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 볼 때 북한 또 그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대응 강도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 연합훈련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이걸 계기로 혹은 앞으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잠시 보류한 것은 그 중국의 반대와 장마철이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극복 집중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승리 선포도 했고 그렇죠. 장마철이 지난 그 9월부터는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대남용보다도 대미용의 의도가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전후가 되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번에 2차 장마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풍계리 일대에도 비 피해가 컸다라는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핵실험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혹시 확인되는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그 7, 8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장마철이 지나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비로 인해서 그 갱도 주변에 뭔가가 좀 매몰된다거나 그런 보도도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한미 정보 당국이 예. 24시간 그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만도 예. 저는 정보 당국자 아니기 때문에 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아마 과거의 사례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그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이 기반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